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둔촌주공 이야기가 많습니다. 친구가 찍었다고 이야기를 엄청 하는데 친구가 거래가 뜬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왜 오르니까 이야기 안 하냐, 그래서 합니다. 하려고 들고 왔어요. 저희는 피하지 않습니다. 둔촌주공 18일 만에 또 신고가, 헬리오시티 다 따라잡았다 라고 하면서 입주권이 23억 떴고, 또 구평 입주권도 21억짜리가 떴다, 이런 기사들 하면서 심지어는 전세값도 오릅니다. 6, 7억원대 매물도 있지만 선호하지 않는 매물이다. 제가요, 그래서 한번 세봤거든요. 6, 7억원대의 매물만 150개 가까이 돼요. 선호하지 않는 매물만 150개가 나왔다. 융자가 많거나 선호하지 않는 매물이다. 그럼 선호하지 않는 단지도 그렇게 많거나, 또는 융자 끼고 전세 껴도 들어가기 힘들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분양을 받았고 근저당을 끼고 전세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분양을 받을 수도 없고 입주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을 풀어주지 않았으면은 이거 당연히 미입주 나면서 엄청난 지연이자를 낼 수밖에 없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소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실거주 요건 때문에 전세를 한번 살아요? 연장이 안 되죠.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뒤에 돈을 악착같이 모으면 되겠어요? 융자 끼고 전세 놓는 사람들이 악착같이 모으면 그 전세금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돌려주고서 실거주 요건 채울 수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전세가는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입주권 같은 경우는 등기 치고 나오는 건데, 누가 이 와중에 23억이나 주고서 저거를 쉽사리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얼마 전에 압구정 115억 띄웠던 거,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특수거래였죠. 특수거래라든가 지인간 거래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크루 리버파크 들어올 때 가격 엄청 뛰었듯이, 그 10몇 억씩 거래되던 거 갑자기 매물 싹 없애놓고서 다 같이 가격 확 올려서 20억대로 띄워버렸죠. 그리고 언론에다가 광고 줘서 언론이 열심히 띄웠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자꾸 이런 분들, 귀한 곳에 누추한 분들이 와가지고 자꾸 댓글을 달아요. 신고가 나왔다, 답 좀 해봐, 반값 날아간다며, 분명히 작살난다며, 사지 말라서 안 샀다가 눈물이 납니다. 사지 말라서 안 사는 분 맞아요? 마피 뜬다며 한심. 저 마피 뜬다고 이야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사기를 쳐요? 분양권 거래가 안 되는데 마피가 어떻게 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분양권이랑 입주권의 차이점까지 다 설명했는데 제가 마피 뜬다고 했대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메시지를 공격 못하니까 자꾸 메신저로 공격한다고. 그러면요, 자, 신고가 찍는 거 좋습니다. 신고가 찍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신고가 찍는 것을 계속 언론화 시켜가지고 더 띄우는 거라고 칩시다. 20억대 나오다가 18억대 나왔어요. 5월 시작하자마자. 둔촌주공 18억으로 떨어졌다고 기사 뜬 거 단 하나라도 보신 적 있어요? 21억 두 건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21억 이거는 한참 전에 계약된 거라고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언론에서 둔촌주공 21억에 지금 거래가 안 뜨고 있지만 거래됐고 이제 등기되면 뜰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놓고서,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8억 이야기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21억 그 전에 계약했던 것들은 21억이 이제 나오는 거지만 숨겨져 있던 18억 거래가 떴다, 가격 뚝 떨어진 것도 나왔다. 이게 진실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요, 평균 거래 금액은 전부 다 떨어졌어요. 4월보다 5월의 평균 거래 금액이 떨어졌어요. 그럼 최근 추세는 저 18억 거래로 인해서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를 보여줄 때 유리한 부분만 떼다 보여주면은 어떻게든 띄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계속 봐왔기 때문에 18억짜리 거래가 5건이 나오고 21억짜리 한 건만 나왔어도 21억 신고가다 라고 기사 냈을 게 뻔하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저는 마피 뜬다고 한 적 없어요. 왜? 분양권 거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마피가 떠요? 입주권은 마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거주 요건도 안 풀렸죠. 그러면은 분양권 거래하려면 적어도 2년 살아야 되죠. 지금 실거주 요건 안 풀려가지고 전세 놓고 3년까지 전세 놓는다고 하면은 계약 잘 해가지고, 그리고서 나서 또 2년 실거주 한 뒤에 팔아야죠. 그럼 지금 분양권은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때 그래서 분양권 거래가 아예 없었죠. 근데 분양권 매물이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찝어보면은 계속 낮추고 있어요. 매물만 730개가 나왔어요. 만약에 분양권이 진짜 나온 게 아니라 이 중에 입주권이 있다, 입주권이다 라고 하면은
매물이 많이 늘어난 거죠. 입주권이 아니라 분양권이다 라고 하면은 불법 거래하고 있는 거죠. 위법적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실거주가 안 풀려서. 그 당시 입주권 매물이 416건이나 쌓여 있지만 그럼 분양권이 어떻게 나와요? 분양권은 지금 거래가 안 되는데 실거주 요건이 안 풀렸는데 분양권이 왜 나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가격으로 거래된다면 왜 이렇게 싸게 나와요? 21억 찍고 23억 찍었는데. 그리고 꼼수도 안 통한다고 그랬어요? 분양권을 팔고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서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는 거, 이거 국토부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리고 전세도 오르고 있다고 그랬죠? 전세 오르는 거 맞아요? 저희가 저번에 한 전천주공 분석했을 때 전세 매물 제일 싼 게 얼마였어요? 6억 9천짜리 하나 있었고, 근데 오늘 보니까 6억 3천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요 표시가 있다는 거는 전보다 매물 가격을 내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6억 3천부터 6천, 8천, 9천, 7천 이런 것들 해가지고요. 아까 6, 7억대 매물 제가 진짜 하나, 둘, 셋, 넷 하고 세봤어요. 150개 가까이 돼요. 이게 다 지금 하자 매물이라고요? 하자가 많은 아파트네요, 그럼? 그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전세가 저렇게 낮춰서라도 지금 당장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저렇게 낮춰서라도 전세 받아가지고 들어갈 만큼 사람들이 돈이 없다. 가격이 올라가면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건 입주권이에요, 입주권. 그러면 내가 분양 받았어요. 최소 2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으면 팔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가격 오른다고 칩시다. 근데 내가 2년 동안 살려고 들어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지금 1,500개나 나와 있는데 저 1,500개의 전세 매물들은 실질적으로 전세를 놓지 않으면은 최근에 입주율 떨어지는 이유 중에서도 전세가 안 구해져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전세를 구하지도 못하면 뭐예요? 나는 그 매물을 내가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 된 게 아니에요, 아직? 분양권은 권리예요, 권리. 내게 되는 것은 잔금까지 치르고 나서 내가 실거주 요건까지 채우고 등기 다 하고 그 다음에 파는 거. 그래야지 그 가격이 내게 되는 거지. 못 들어올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지연이자만 내면서 눈물 흘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내가 분양 당첨만 됐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부자 된 것 같아요? 그게 과연 돈 번 거예요? 조합원이에요? 내가 분양 당첨되면 조합원이 돼요, 갑자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기사에 낚여서 뭣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양 받은 사람들은 실거주 해야 돼요. 그리고 전세 매물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고 전세가 올라간다 라고 부추기고 있어도 둔촌주공 보면은 매물 전세 가격 계속 내리고 있는데. 그리고 자꾸 이거 신고가 뜬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둔촌주공 올라가면 헬리오시티 올라간다. 헬리오시티 올라가면 둔촌주공 올라간다. 자꾸 그거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리오시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잠실에서 3개의 단지가 재건축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재건축 들어가는 단지들 분양 누가 받아줄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면 받아줄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면 그 비싼 분양가를 받아줄까요? 분양 받아도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야만 그 비싼 거를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 계속 올라간다고 부추기고 분양가 계속 올라간다고 부추기면 신축 아파트 귀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럼 비싸게 받아주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낚시 매물도 있을 테고 등기 안 치고 하는 거래 둔촌주공은 등기를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동탄처럼 등기 안 치고 거래해놓고 이런 식으로 띄워놓으면 누군가 와가지고 또 비싸게 거래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아니냐. 그러면서 입주권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자유로우니까 누군가는 샀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부담되니까 뭐 지인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거래해서 넘겼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 아무리 그런 거 해가지고 그 둔촌주공 분양 받은 사람들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먹고 살만해요. 입주도 못하게 생겼는데 2년 뒤에 실거주 요건 채우고 분양권 팔렸을 때 분양가보다 오르느냐 그걸 봐야지. 그렇잖아요. 늘 말씀드려요. 도박장에서 내가 포카드를 들든 풀하우스를 들든 내가 그걸로 그 당장 돈을 따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다? 돈을 딴 것을 현금화해서 도박장 밖으로 나와야만 내가 돈을 번 것이다. 이 도박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거기 앉아 있어가지고 판돈만 계속 올라가는데 내가 패가 좋다고 해서 그걸 딴 것처럼 생각해봐라. 나한테 막 팔땡 줘놓고서 내가 딴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사짜라서 장땡 들고서 계속 띄우고서 나중에 빠져나갈 때만 다 털고 나갈 수도 있어요. 답은 여기 다 나왔어요. 둔촌주공 분양권 제가 받지 말라고 했던 건요. 가격 굉장히 비싸죠? 그 다음에 무리하게 받는 거 뻔히 보이죠? 그 당시에 실거주 여건도 있었는데 실거주 여건
풀린 것도 아니고 유예한 거면 큰 의미 없죠? 결국에는 내가 실거주까지 다 하고서 그 다음에 올라간 가격으로 팔 수 있느냐, 요걸 봐야 되는데 아직 분양권은 팔리지도 않는 시장이고 입주조차 안 했고, 입주 11월에 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은 26년 11월이나 팔 수 있는데 그때까지 오르는지 한번 보자. 지금 경제 위기가 눈앞이고 경제 위기 때 항상 무너졌고 그때 거품 많이 낀 것부터 무너졌는데 정신들 차려라. 지들이 갖고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괜히 깔려고 유치원 분들이 귀한 곳에 자꾸 오시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이 요만큼도 있다면은 그딴 소리 아직 못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